오늘 기후학계에서는요. 인문학자인가 건축학자인가 생활 속 방송인인가 생활 속 건축물을 기후 대응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축 전문가 모셨습니다.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후 건축학을 한 지 10개월, 11개월 다 예.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기후 관점에서 본 근대 건축의 아버지 김수근 그러셔서 문득 궁금했어요. 우리 근대 건축의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김중업 선생님? 제가 김수근 선생님하고 김중업 선생님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 건축을 만든 양대 산맥이시죠. 네. 오늘은 김수근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김수근 선생님을 이렇게 먼저 선정하신, 지난달에 우리 르코르부지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수근 선생님을 오늘 순서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광명 도시재생지원센터. 예, 좀 관계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수근 선생님이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 공간 사옥이에요. 벽돌 건물, 제가 벽돌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척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축을 추구하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아파트 문화를 이제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얘기를 했잖아요. 아파트 층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아파트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김수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저희가 나왔는데. 나왔죠. 예, 그래서 이분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공간 사옥 말씀하셨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안국동에 있었나요? 어디였죠? 해화동 가는 안국동에서. 예, 이제 안국동 근처인데, 네. 그러니까 창덕궁 옆에 그리고 현대건설하고 맞아요. 현대인재이런 사옥이 있는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예.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삐죽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붉은 벽돌이었나요? 거기가 벽돌에 예. 담쟁이가 막 예, 싹 맞습니다. 감싸고 예. 있었던. 저도 어릴 때 여기 지나가면은 우리나라 건물 같지 않고 지금이야 그런 건물들이 있겠지만 그때 80년대 초중반에 초반 이럴 땐 우리나라 건물 같지 않고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공간 사옥 지나가면서. 예. 보이는 라디오에 공간 스페이스 이 건물이 지금 사진으로 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벽돌 건물은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이제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벽돌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근처에 뭐 현대건설 사옥도 있고 하지만 저 건물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그 인근에는 대체로 주택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옛날에 세워진 거구나. 예, 예. 그래서 그 주택이 많은 그 지역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제 벽돌 건물이 있는데 네. 이제 우측에 보면은 또 이제 유리로 된 건물도 있어요. 네, 맞아요. 두 개의 건물이 같이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벽돌을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김수근 선생께서 요 이제 한국적인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이 벽돌과 담쟁이 넝쿨을 가지고서 뭔가 우리만의 건축을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벽돌과 담쟁이는 한옥하고 정말 다른 재료인데 이걸로 우리만의 건축을 어떻게 시도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기후 퀴즈 정답부터 공개를 하면요. 88 서울 다 아셨죠? 이제 정답. 네,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얘기했는데 보내주시면 됩니다. 88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을 설계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가 김수근 선생. 그런데 김수근 선생이 수도권 공공기관 설계를 맡은 건 잘 알려지지 않았죠. 다음 중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수도권 공공기관 건물은 어디일까요? 1번 광명시청, 2번 서울시청. 여기 보니까 2236님 제가 마곡에 사는데요. 광명까지는 버스를 한 번만 환승하면 될 정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러셨고요. 6714님 건축 이야기 재밌겠네요. 2236님 저는 6174님하고 2236님 왜 정답 안 보내고 다른 얘기만 하셨지? 근데 정답도 보내셨네요. 그다음에 3769님
광명시청은 1984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 후로 2년 뒤에 착고하셨다고 합니다. 오, 많이 아시네. 3769님이 역시 저보다 아시는 게 항상 더 많으세요. 2269님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광명시청이군요. 또 배웁니다 하고 다 광명시청 보냈는데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또 고고하게 서울시청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정답 도전해 주세요. 3200님이 경기도 와인동굴이 있는 시입니다. 광명은. 아, 와인동굴도 있나요? 광명에?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황종대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시청입니다. 네. 1번 광명시청. 저 이거 깜짝 놀란 게 김수근 선생님 하면은 뭐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 공간 4옥 이렇게 막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광명시청을 김수근 선생님이 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사전 정보가 없다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광명시청을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붉은 벽돌 건물로 낮게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느낌이 좋다. 아.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청사들 그리고 이제 뭐 시청사 이런 청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리고 또 행정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 이제 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딱 그 떠오르는 그 전형적인 건축 모습이 있죠. 예. 근데 이 건물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홀이 있는데 홀 그 위에서 햇빛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중정처럼요. 예. 어.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이제 1층, 2층, 3층이 다 뚫려 있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위에 이제 천장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떨어지는데 그 느낌의 아늑함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 그 김수근 선생님 이제 건축가에 대한 이제 그 대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네. 30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이제 어떤 그 계단의 형태 그리고 어떤 그 이제 그 건물의 어떤 형태들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지금 1900 아까 이제 8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기록에는 198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83년과 84년 사이에 그렇죠. 뭐 예. 발주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또. 예.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뭐 지어진 건물로 좀 보여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아마 김수근 선생님이 이제 거의 아까 이제 그 청취자분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처럼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편찮으실 때. 예,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수근 선생님이 쓰셨던 그런 건축적 언어들이 굉장히 정제되고 세련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말년의 유작이네. 어떤 말년의 어떤 양식을 보여주는. 예, 그렇죠. 여태까지 그 건축가가 쭉 쌓아서 보여줬던 특징들을 딱 집약해서 보여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미있어요. 작은 공간들이 여러 네. 개가 중첩돼 있고 이런 공간들이 뭐 높낮이가 막 굉장히 다양하게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다양성의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 광명시청이 조금은 좀 덜하지만 네. 그런데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그 안에 섰을 때에 느끼는 편안함과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이 건축이 주는 이 이제 따스함들. 행정청이 굉장히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공간에 굉장히 따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간 사옥에서 시작했던 김수근 선생님의 어떤 그런 건축적인 언어들이 나중에 잘 이렇게 이제 발전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 입맛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기호에 맞게 잘 이제 정리된 그러한 이제 그 건축적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을 다시 가봐야겠네요. 저는 예전에 갔을 때 막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게 막 붙어 있고 해서 좀 정신없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건물 자체의 어떤 그렇게 봐야겠네요. 광명시청을 80년대 초반에 그럼 초중반에 지은 건데 중반에 예.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시청만이 아니라 어떤 건물도 중정을 놓고 그렇게 큰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광명시청은 이제 광명시가 1981년도에 이제 시흥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이제 광명시로 승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광명 이제 대부분의 경기도의 도시들이 네. 대부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서울로 인구가 몰려들고 이제 확장이 되고 팽창하니까. 팽창이 되면서 이제 그 주위가 막 개발이 되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개발이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개발이 계획되지 않고 개발이 막 되다 보니까 난개발. 예, 그렇죠. 난개발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행정청에서 그 당시엔 중앙정부에서 빠르게 도시계획을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계획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게 사실 광명시예요. 아. 그래서 1968년도부터 네.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도시계획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좀 청취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 예, 이제 토지를 이제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아니면 그 전에 시대에는 땅 모양이 사각형으로 반듯하지 않았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태가 막 맞아요. 구불구불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건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이제 정리하고 구획을 반듯하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거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었어요. 그게 1968년부터 했던 건가요? 60년대에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났어요. 60년대 서울에서. 예,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뭐 은평구라든가 그다음에 중랑구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예전에 이제 광명에서 개봉동 이제 뭐 또 사당동 이런 데 이제 저층주거 지역들은 그런 식으로 토지계획 정리 사업을 해서 개발된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명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서울의 한 일부분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다가 네. 서울이 너무 팽창을 하니까 네. 이렇게 더 이상 그 서울의 면적을 늘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광명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뭐 이런 네. 지역들이 이제 경기도로 편입이 되어지고 그때 이제 시로 승격이 되죠. 시로 승격이 되니까 전에는 이제 출장소였는데 네. 이게 승격이 되니까 이제 시청이 청사가 필요하게 되었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1983년 4년에 짓기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때 이제 준공이 되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시로 승격이 되면서부터 이 이제 시청사 이제 건립 계획이 세워진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어지다가 이제 83년 4년도 이즈음에 완공이 되어서 완공이 된 시점이요.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여기에 네.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김수근 건축가 같이 유명한 분의 작품이 우리 가까이에 있었네요. 광명시청. 오늘 기후학교에서는 생활 속 건축물을 기후대응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5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홀레스의 노래죠. 슈마벨렐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반영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신기한 기후학교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4부에 이어서 5부도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모시고 기후 건축학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4부에서 말씀하시다가 광명시청에 어떻게 그 김수근 선생님 작품인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선생님 나오신다고 딱 올리니까 SNS에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박기원 님이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물을 기후 대응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떴더라고요.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좀 다른 얘기를 좀 먼저 좀 할게요. 네. 처음에 이 광명시청 건물이 지어졌을 때, 네. 그러니까 당시에 호화청사라는 논란이 꽤 많았어요. 그게 1980년 되면 정말 호화청사로 보였겠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축을 그렇게 네. 계획적으로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꺼운 그 붉은 벽돌로 재료비 된, 막 예, 써서 기둥이 이제 마치 서양에 있는 건축물처럼 네, 네. 이렇게 쭉 열주가 지나가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 유리가 이제 커튼월이라고 하는 유리로 된 건물을 이렇게 이제 벽돌로 된 사이에 이제 창을 유리로 그렇게, 아예 예,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이 광명시청이 보였어요. 광명
그래서 예. 사셨군요, 선생님 예, 예. 원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허벌판이었고 네. 허벌판에 시청만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지어지더니 탁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이제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네. 당시에는 이제 이게 광명의 이제 그 구릉지 언덕에 예. 건물이 이렇게 딱 얹혀져 있었죠. 근데 아. 지금 이제 가시면은 주위에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층 그렇죠, 아파트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은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그 큰 건물이라기보다는 낮고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면 대지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건축.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일부러 낮게 지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허허벌판에 아주 그 서구적인 느낌도 났겠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행정청 건물들 그다음에 사무소 건물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름답게. 짓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당시에는 이제 건축 문화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빈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건축이 좀 이제 그런 어떤 좀 이제 그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건축도 굉장히 이제 호화롭다고 느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건물이 굉장히 기후에 어떤 최적화돼 있다? 아니면 잘 대응한다라고 보기엔 너무 어렵죠. 사실은 이게 그렇죠. 그 예. 유리면 이제 뜨거워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이제 김수근 선생께서 하셨던 건축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적인 그 규모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휴먼 스케일, 예. 인간적인 규모. 예, 어떠한 공간이 적절한 공간인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건축은 어떤 자연, 대지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자연에서의 이 건축, 도시에서의 건축이 절대로 이 맥락, 이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논리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무리가 없는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사람이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거죠.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건축적인 어떤 지금은 이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건축 법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네. 건물의 어떤 그런 인허가 기준들을 맞춰가면서 건물을 지어야 해요. 네. 그래서 뭐 계단의 그 참 높이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되고 폭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소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고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기준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빈약했죠. 그러니까 김수근 선생님은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건축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더 사실은 이 당시에 지속 가능성이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인간성, 공동체성, 그다음에 건축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네.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그 건축들이 상당히 이제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해석을 할 때 그게 건축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놓고 휴먼 스케일, 인간에게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그 정신을 딴다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규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제가 광명시청에서 되게 좋아하는 네. 그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청 공간도 좋아하지만 철산역에서 광명시청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그 길이 그러니까 이 그 길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시청으로 들어가는 진입구에서부터 이제 거기가 시청 지대가 높기 때문에 네. 계단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로가 있고 네. 이제 이런 길들이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벽돌로 되어 있어요. 아. 벽돌로 되어 있고 이 벽돌을 따라 돌아갈 때 단순히 그냥 그 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의 그 벽돌 건물의 어렴풋한 모양도 보이고 인근 동네에 그 옆에 광명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아. 또 올라가면서 옆에 이제 그 시민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동시에 거기에 이제 식재들이 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나무들이요. 나무들도 보이고 이제 그런 그 느낌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산책을 하고 있구나. 건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든 공간인데 인간이 만든 공간을 마치 자연을 산책하는 것 같은 그런 산책의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김승훈 선생님의 이 건축 공간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간을 탐험하고 공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인문학자인 말씀을 하시면 사실 되게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 가지시라고 그렇게 읽은 거였어요. 이제 인문학을 정말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일천한 어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근대 건축, 우리가 이제 근대 건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축가가 그전에는 건축의 외형,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장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이런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는 어떤 그런 외형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디자인의 요소로서 아까 얘기했던 벽돌도 있지만 뭐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빛, 네. 그다음에 이제 바람,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이 공간을 이제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시청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그런 건축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자연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보이는군요. 아이들 있는 곳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간을 잘 디자인하는 것, 잘 계획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건축가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건축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과시하는 것. 그래서 이제 행정청에 들어가면 위압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휴먼 스케일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규모가 인간을 압도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권력을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제시키고 인간이 이제 그러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건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도면도 가능한 버리는 공간 없이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점점 인간이 배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시대 이 기후 위기 시대의 키워드가 지속 가능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런 차원으로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적인 공간도 그렇게 계획되고 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에 이제 김수근 선생의 공간에 대한 이 철학이 좀 우리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들어온 공간 이 말씀도 지금 듣다가 귀에 꽂히네요. 여러분 얘기 잠깐 음악 듣고 쉬면서 또 이어가 볼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네,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김수근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을 공간에 들여온 혹은 건축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김수근 선생님의 휴먼 스케일, 인간에게 최적화된 편안한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게 지속 가능성과 이어지면서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이어가야 할 정신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불편하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게요. 제가 이제 자주 나오시는 초대 손님들하고는 좀 스스로 친해졌다고 혼자 생각하고 막 마음속으로 반론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반론을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공간 사옥 들어가서 편안함이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중세 시대의 성당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계단이나 또 입구에 기도하는 방을 따로 두는 거나 빛이 들어오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 편안할 수도 있지만 공간을 구분하는 어떤 성스러운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구분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나 이러면서 조금 은근히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각자의 차이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김수근 건축가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런
애정 못지않게 저도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김수근 건축가님을 불편해하거나 비판하는 분들도 많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었을까요? 논란이 이제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이분도 이제 흑역사가 있었죠. 예. 네, 이제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네. 세운상가가 원래 이분 작품이에요. 그거 SNS에 박기원님이 세운상가 얘기를 막 써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부여국립박물관. 부여국립박물관.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게 이제 일본의 신사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이제 그 당시 외생 논란 때문에 이 시옷자 건축물 얘기하시는 거죠. 이 형태가 이게 일본식이죠, 어떻게 한국식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 세운상가라든가 부여국립박물관이 초기의 작품들이에요. 젊은 시절. 세운상가는 어떤 논란이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운상가 건축가가 지은 공간이었어 거기가 이러고. 네. 이제 세운상가는 당시에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유행했던 하나의 사조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요즘 입체 복합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네. 이제 뭐 아래의 이제 저층부의 놓고? 기능과 상층부의 기능이 다르게 만들어주고 네. 그래서 저층부에는 뭐 상가를 넣거나 고층부에는 이제 주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보차를 분리시켜 가지고 보혜 동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건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책들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특히 당시 세운상가가 있었던 그 지역은 서울의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볼만한 이제 뷰포인트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나가는 어떤 그런 도시적인 맥락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설계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사나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길이 노점상으로 꽉 찼는데 그게 김수근 선생은 이렇게 다 우리가 산책하면서 도심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거를 지으셨던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70년대, 60, 네.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사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문화라든가 건축적인 역량이 그만큼을 따라오지 못했던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김수근 선생께서도 아직은 젊은 이제 그 건축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노련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하게 풀어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해봅니다. 들어와서 이제 막 일하시기 시작했을 때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당시 서울대 건축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 바로 그 해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부산으로 가셨다가 네. 다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를 하시게 하고.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저는 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의 건축 공간이 작은 이유가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일본 건축 공간도 굉장히 작고 또 한국 사람의 체형과 일본 사람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스타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답을 잘 모르고 그 누구도 다 답을 내릴 수 없지만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건축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발전시켜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활용 점정이 광명시청 이렇게 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건축에서 감명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유럽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떤 성당에서 이렇게 오랜 성당에서 받는 감명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경동교회를 갔다 왔어요. 네.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가 이게 김수근 선생님이 이제 설계하신 작품인데 네, 네. 마찬가지로 벽돌과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 동선을 일부러 길게 늘려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도 이제 오래 걸리게 만드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공간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저희에게 이제 열어주신 분께서 불을 딱 켜는 순간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네.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안에 공간들이 그러니까 그 폭은 이렇게 그 좀 작지만 높이는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경건함들, 근데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그 이제 건축을 전공한 저뿐만 아니라 건축을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거기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남산의 중앙정보부 건물을 김수근 선생님이 지었다는 선입견이 없었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그거를 감동적으로 경동교회나 이런 걸 봤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반성이 드는데요. 그 꼬불꼬불한 길, 계단, 그 좁은 공간, 이 모든 게 저는 이분의 아름다운 클리셰가 그대로 적용된 중앙정보부 건물을 보면 참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태클을 걸었는데 사실 놀라운 건축가죠. 선생님 저희가 몰랐던 얘기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1분 45초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딱 30초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이제 근대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김중업 선생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수근 선생님과 김중업 선생님이 우리 근대 건축의 이제 사실 창시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양대 산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축의 뿌리를 찾아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고민했던 지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러한 과도함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종대 광명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박진희, 진행해줘 김희숙이었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OBS 뉴스 730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